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47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죠. 사실 이게 뭐, 오늘도 어렵고,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좀 무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댓글 단 거 보니까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좀 강사가 보는 거랑 학생들이 보는 게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그잘 맞는 게 중요하고, 어렵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보기엔 뭐 여러분들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문제 2번 어려웠고요. 3번 어려웠고, 그리고 6번 어려웠고, 9번 어려웠습니다. 그 밖의 경우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보면 어려운 문제가 보면 다 군모 문제가 특히 좀 그래요. 군모 문제가 약간 좀 어색한 문제도 있고 한데,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제라는 게 여러분 항상 100%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답은 상대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가 제가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 있어도 일부러 안 고칩니다. 뭐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보증금에다가 언더라인 치셔야 되겠죠? 예산회계법 사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의 국부 기속 조치. 여러분들이 전셋집 얻을 때 월셋집 얻을 때도 보증금 내잖아요. 보증금의 국고 기속은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보증금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법관계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그 다음에 언더는 볼까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 이건 허가라고 쓰고 있지만 강학상 특허죠. 특허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가 된 뒤에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이거 사법관계죠. 동그라미 4번. 키워드는 협의취득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에 해당합니다. 문제 2번이요. 갑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A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제75조 할 수 있다 언더라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재량행위죠. 재량 준칙이 있네요. 총리령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보니까 행정처분 기준은 사무처리 기준이죠. 총유령은 뭡니까? 법규명령이죠. 뭡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시행규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규성이 없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대요. 그 문제 잘 만들어 놓고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줄에 좀 약간 좀 뭐 이걸 왜 넣은지 모르겠어. 갑은 처음으로 단속된 사람이었대. 그 이게 선례가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선례가 없단 얘기지.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영업정지 처분은 두 번째 줄에 할 수 있다니까 재량이죠. 동그라미 2번. 이 별표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시행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A구청장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중 감경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내적 구속력도 사실상 구속력에 불과해. 그럼 다른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영업정지 2개월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중 감경도 가능한 겁니다. 쉽게 풀면 답은 동그라미 4번이거든요. A 구청장이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게다가 뭐 해당 재량준칙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하라고 나왔잖아. 그런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때 갑은 행정의 자기구속성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3번이요.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이요. 행정행위가 공법상 행위라는 거. 행정행위는 처분이니까 공법관계죠. 근데 그 행위의 근거가 공법적이라는 것이지 행위 효과까지 공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해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해설. 위법한 철거 명령 생각해보세요. 철거 명령. 하명이죠? 공법행위 맞죠? 그런데 위법한 철거 명령으로 행위 효과.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이라는 효과가 나왔어요. 그럼 상대방은 손해 발생했으니까 어때요? 그럼 고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효과는 사법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니은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정부투자기관 회계 규정이래요. 이 정부투자기관 회계 규정은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법령상 근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침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침익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잖아. 침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건 뭡니까? 해당 공공기관에서 짬짬이 하다 걸렸어요. 담합하다 걸렸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 업체랑은 거래하고 싶겠어요? 거래하기 싫겠어요? 거래하기 싫다. 거래 안 한다는 내용의 사법상 계약 거절의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이란 건 법령상 근거가 아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게 법령상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침입 처분이 아니다. 그냥 사법상 계약 거절의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디귿이요.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제소기간 도구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며,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맞죠? 이거 우리가 무슨 역이라고 불러요? 불가쟁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불가쟁력의 의미는요, 상대방이 소송 제기 못한다는 것일 뿐이야. 당의 행정법 관계가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처분청은 자기 행위가 잘못됐다, 부끄럽다, 그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리력, 행정행위 철회 사유가 특정 운전면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뭐 어떤 것도 수 있을까요? 예컨대로 음주운전하다 걸렸단 말이에요. 다른 면허와 공통됐다? 그럼 여러분, 관련성 있는 모든 운전면허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또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요, 뭐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운전면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미음이요. 이거 미음 좀 까다로웠어요. 의무 이행 심판을 통한 인용 재결로서 처분 재결. 현실적으로 처분 재결은 잘 없거든요. 근데 처분 재결했대. 여러분, 처분 재결은 다른 말로 형성 재결이죠. 재결이란 건 여러분,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거죠. 불가변력, 마음대로 못 바꾼다. 어떤 경우 특히 문제가 돼. 준사법적 행정행위, 확인행위의 경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잖아요. 행정심판 재결이 준사법적 행정행위잖아. 그러니까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행위 파트에서 불가변력 파트 보세요. 자력집행력은 가질 게 없죠, 여러분. 처분 재결, 내가 요컨대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영업허가 거부됐단 말이요. 내가 거부 처분에 대한 최소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 재결을 받았어요. 혹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 재결을 받았다. 뭐 의무이행 심판 인용 재결의 내용이 뭐냐면요,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영업 허가를 이행하라. 그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죠. 그런데 행정청이 영업 허가를 안 해줘. 그럼 행정심판위원회에다 도와주세요 그러겠죠. 그러면요,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가능하고 혹은 간접 강제도 가능하죠. 이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가 바로 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집 그러니까 강제 집행력을 가진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 재결이라고 나왔죠. 이건 뭡니까?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곧바로 영업 허가라는 처분 재결을 했어. 그럼 영업 허가 나왔죠. 그러면은 행정청한테 자력 집행, 강제 집행할 게 없지. 집행의 문제를, 처분 재결은 집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고요. 3번에 미음 해당하는 내용 볼까요? 제가 적어놨죠. 지문의 전단은 맞고 후단은 틀렸다. 후단 틀린 이유는 로마서 소문자 2번 보니까 읽어보세요. 반면에 여러분, 로마서 소문자 2번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반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명령 재결, 이행 재결했대요. 영업허가를 이행하라. 그런데 행정청이 불이행한다. 그러면 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접강제 내지 집행처분을 통한 집행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건 처분 재결이기 때문에 집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변력은 있지만 자력 집행력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뭐였어요? 옳은 거는 기업과 리을 두 가지였어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불관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 판례는 사정 변경으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사후 부관 내지 부관의 사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죠. 사후 부관 내지 부관의 사후 변경이 가능한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둔 편이에요. 법, 유, 동사죠.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유, 미리 유보한 경우 동,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 변경 발생한 경우. 오케이. 리니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예외적인 개발 행위여가. 예외적인 개발 행위여가 언더런 쳐볼까? 이거 뭐야? 예외적 승인이죠? 예외적 승인은 뭐예요? 재량행위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도로조명 허가에서 점용 기간은 본질적인 요소죠. 도로조명 허가에서 점용 기간, 점용료 액수는 본질적인 요소인 거죠. 그럼 본질적인 요소라면 부관이 위법하게 되면은 해당 주된 행정행위까지도 모두 위법하게 되는 거죠. 리니어, 부관인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법관계죠, 여러분. 어떤 거 들 수 있을까? 기부채납 부담을 내려서 기부채납 부담. 예컨대 진입도로 만들어서 기부해. 진입도로 만들어서 기부해. 기부는 뭡니까? 사법상 증여 계약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법관계란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행위인 기부채납이나 금전 납부는 곧바로 부당이 된다 아니죠, 여러분. 이건 별개로 판단해야 돼. 별개. 공법상 부관과 사법상 증여 계약은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보상법,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시에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죠. 그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때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라고요. 그럼 사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안 되는 거죠. 대집행의 대상은요, 공법상 대체적 사기 의무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라 그랬단 말이야. 낚시터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낚시터. 공유수면 그 점유 허가 기간이 끝났다. 철거해야 되겠죠.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지금 철거라고 나왔으니까 철거는 대체적인 자기 의무고 그럼 행정 대집행이 되겠죠. 묻는 대로 답하시면 돼요. 건물 철거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이 건물 철거 의무를 행정 대집행의 방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는 철거 의무자에 대해서 직접 퇴거 조치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지. 판사가 기분 나쁘다니까. 네가 직접 하지 그러냐? 자력집행, 강제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력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각하됩니다. 소위 이익흠결로. 동그라미 4번이요. 철거 대상 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한다. 그럼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해당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 갖고는 이게 퇴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요 필요하다면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찰의 도움 받을 수 있고 한편 여러분 이때 경찰의 도움은 어떤 성격 가져요? 행정절차법상 규정하고 있는 행정응원에 해당합니다. 문제 6번은 좀 어렵긴 했죠.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주의가 원칙이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뭐 미리 다른 방법을 정했다? 그럼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컨대 여러분 정보공개법 생각해보세요. 정보공개법은요. 정보공개 청구 말로써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관리 편람을 갖춰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2번은 뭐 법조문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3번.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서류에 미비된 흠이 있다. 형식적인 요건 흠결한 거죠. 그럼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곧바로 반려 처분하면 안 된다고요. 1차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요구를 불응하면 그때 2차적으로 반려할 수 있는 겁니다.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 틀렸다고요. 이건 쪼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우리 컴퓨터가 알람이 나왔네. 알람 해제하겠습니다. 알람도 줄이기. 스피커를 무음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살펴봤고 동그라미 4번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의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뭐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 이거 여러분 도지사의 그 허가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는 무안이에요, 무안. 전라남도 무안까지 가야 되겠죠. 얼마나 무안하겠어. 이런 경우엔요. 그 해남군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의 신청을 군청에서 접수 받아줘요. 이 경우에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이 뭔지 미리 정해서 공시해야 되겠죠. 그럼 그거 보고 이거는 무안까지 안 가도 되는구나. 예. 해남에 할 수 있구나. 그럼 별로 안 무안하겠지. 재미없어요? 예. 7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국가배상법 2조 책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공무원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서 직무는요. 외형 이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7번 동그라미 1번. 실제로 있었던 사례 알려드릴까요? 예비군 대원이요. 총기를 휴대한 채 그 순찰 돌다가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가서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를 협박해가지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요, 알죠? 이게 지금 공무수행입니까? 강도짓입니까? 강도짓이란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비군이 예비군복 입고 군복 입고 또 할머니는 여러분 예비군인지 현역군인지도 몰라. 그리고 해당 총이 탄창이 있는지 없는지 실탄 휴대했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거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예비군이 강도짓 하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국가배상 책임 부인데 아니죠.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 거죠. 외형 이론에 따라서 해당 예비군 대원이 순찰하던 와중에 이루어졌잖아. 공무원의 직무를 보겠다는 얘기.
동그라미 2번이요. 주관적인 책임 요소로서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경우에는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모든 요소를 모두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국가배상법 5조는 좀 더 쉽긴 해. 국가배상법 제5조는 0조물에 설치하자. 이거를 그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데 0조물에 설치하자는 입증하기가 쉽거든요. 고의과실이라는 어려운 까다로운 주관적인 요소가 없잖아.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입증해야 돼.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제가 강의할 때 이거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핏값이라고 그래요. 핏값. 피에다가 사이시오 붙이세요. 핏값이라고요. 이거 양도 압류가 안 됩니다. 만약에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요. 돈 없는 사람들은 팔아버리겠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치료를 못 받아요. 또 빚쟁이가 가져가 버리겠죠. 압류해 버리겠죠. 그럼 치료를 못 받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값은 양도 압류가 안 돼요. 동그라미 4번. 국가배상법 책임 여러분 2조 책임도 있고 5조 책임도 있고 6조 책임도 있죠. 6조 책임은 비용 부담자 책임이고요. 이때 비용이란 건 일체 모든 경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에서 어떤 비용이라도 지출하는 자는 모두 국가배상 책임이 있어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에 대해서는 여러분 표로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표 제가 열심히 노력해 정리한 거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이 인정된다. 사정이라는 게 일사자에다 마음 정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을 봐주는 겁니다. 행정청의 사정을 봐주는 거야. 하자가 무효야. 그럼 하자가 너무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럼 도저히 사정을 못 봐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하게 소송은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은 형식이 취소 소송으로 간 거죠. 그러면은 행정심판 전치, 세도공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 전치 거쳐야 되겠죠. 하필 동그라미 2번. 무효하게 소송에서는요,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무효하게 소송이 인정 안 되는 거 외우셔야 돼요. 무심제기 접사야. 접입니다, 접. 인정 안 되는데 이건 입법의 불비, 그러니까 입법의 오류라는 비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자가 덜 중대한, 덜 끔찍한 취소 소송에서 간접강제가 인정된다면 하자가 더 끔찍한, 중대 명백한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더더욱 간접강제를 인정해주는 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의 오류라는 비판이 있지만 판례는 실정법 규정상 무효하게 소송은 간접강제가 안 되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인정 안 된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동그라미 4번은요. 동그라미 2번과 일맥상통하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형식적으로 취소소송의 형식을 택했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되겠죠. 9번이요. 다음 중 판례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여러분, 다른 조세 과언합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니에는 여러분들 뭐 이게 군무원 시험이라고 그래요. 군무원 시험. 원고는 국가로부터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대요. 근데 국가의 훈기부, 훈장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부가 있겠죠. 근데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태극 무공훈장이랑 화랑 무공훈장이랑 이게 그 무공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무공, 공적을 세운 사람의 경우에는 무공영예 수당을 받아요. 6.25 때 그 무공훈장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월남전 때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근데 이게 수당 액수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 열받겠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어때요? 피고는 원고가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이래요. 그럼 이건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훈장의 수여관계니까 공법관계죠. 근데 이거 뭐 거부처분, 취소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 종류 바꿔달라 그랬는데 거부당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 이후의 공법상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디귿이요. 손실보상 청구권 원칙적으로 사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법에 해당하는 공권에 해당하는 거 따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 제가 수업 시간 얘기했었죠.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 그리고 토지보상법상 또 뭐 있습니까? 농업손실보상 내지는 어업손실보상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보상 그 다음에 사업폐지 손실보상 이런 경우에는 공권임을 명백히 밝혀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릴은 뭡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냥 민주화운동이죠. 앞에 광주 민주화라는 말이 들으면 어때? 그러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냥 그 앞에 공법 그러니까 강주라는 말이 안 붙은 일반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요, 이건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그 4.19 시험, 그래서 그
군사정권 박정희 정부 때부터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까지 탄압받은 분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 30년쯤 되죠, 여러분. 6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니까. 그럼 여러분 독재 정권하에서 깜빵 갔다 왔으면 다 민주화운동한 사람이요? 독재 정권하에서 여러분 깜빵 갔다 온 사람 여러분 그 누구야? 조두순 아시죠? 조두순. 조두순이 그 뭐 예전에 그 60, 70년대 후반인가 그때 그 이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여자 공원을 납치해서 성폭행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깜빵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삼천교육대도 갔다 왔어요. 그럼 삼천교육대 갔다 왔으면 조두순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개 사안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 깜빵 갔다고 항상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라니까 심사와 판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일 나와 있는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은 뭡니까? 이건 거부 처분이죠. 그 조두순이 삼천교육대 갔다 오게 된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형이 그렇게 세지 않았나 봐. 5년인가를 받았을 거야 아마. 조두순이 성폭행으로 5년 그 판결 선고받고 복역하고 이제 출소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여자 공원이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가지고 전두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 대통령일 때 대통령 각하 그러면서 저를 성폭행해서 인생을 짓밟았던 성폭행범이 출소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대로 두게 되면은 또 나쁜 짓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전두환 삼천교육대 보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삼천교육대 갔습니다. 그렇다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조조는 나쁜 놈이죠. 나중에 조준 또 사람도 죽였습니다. 사람도 폭행치사했는데 그건 뭐냐면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당시 노무현 노태우 정부 때였나 그랬을 거야. 근데 그 당시 어떤 뭐 60대 먹은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공사 같은 인부가 자기는 전두환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조두순이 그 할아버지를 때려 죽였어요. 폭행치사. 왜? 자기가 삼천교육대 갔다 왔으니까 전두환 일하면 일을 가는 거죠. 폭행치사로 또 깜빵 갔다 와서 또 깜빵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영이 사건까지 그 벌인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자 미음이요.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공법사항 계약 해지죠. 공법상 계약관계니까 당사자 소송 가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 대상은요. 자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고 미음이죠. 리을 빼고 다죠. 10번도 약간 어렵긴 했는데 뭐 소거법으로 풀만했어요. 다음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내용이래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점이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은 법조문이 46개밖에 안 돼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구멍이 숭숭 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빌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죠.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빌려 쓰겠어요?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건데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점, 이건 쉬웠죠. 취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답은 동그라미 1번, 2번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답은 2번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거죠. 한번 세 번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죠. 그래서 소거법으로 풀면 쉬웠어요. 그러니까 가가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답은 동그라미 2번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오늘 좀 여러분 좋은 문제도 좀 있었어요. 좋은 문제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조순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